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잘 됐어. 이런 걸 누릴 수만 있다면 비행기고 뭐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공항 한복판, 승무원과 기장, 여행객들이 한데 모여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 믿기지 않는 듯한 감탄. 과연 이들을 놀라게 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 38살 호주 시드니 출신의 항공 부기장입니다. 시간과 안전이 제 인생의 지표죠. 안전과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념 때문에 정비팀과 자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시간 내에 완벽하게 진행되길 원했으니까요. 시드니발 도쿄행 비행기의 조종석, 제 옆에는 기장 스티븐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 중 갑자기 엔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3번 상태 이상입니다. 스티븐의 얼굴이 굳어졌죠. 우리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비행고도 35,000피트, 위치는 동해 상공이었어요. 일본 해안까지는 약 30분. 하지만 엔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면 상황은 더 위급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쿄 관제탑에 비상 착륙 요청합시다. 저는 즉시 무전을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도쿄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모두 기상 악화로 비상 착륙 불가합니다. 인근 인천국제공항으로 경로 변경 권고합니다. 뭐라고요? 일본은 거부한다고. 유연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규정이 먼저인 나라였던 거죠. 서둘러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0초 만에 응답이 왔어요. KA352 인천공항입니다. 비상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16에 접근 가능합니다. 구조팀 대기 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침착함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관제사는 계속해서 정확한 지시를 내려주었어요. 바람 방향, 착륙 지점, 비상 대응팀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완벽했습니다. 활주로까지 약 50분 소요됩니다. 저는 침착하게 응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우리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분은 소리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엔진 이상 경고음은 계속되었고 비행기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스티븐과 저는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쿄로 가는 평범한 비행이었는데 이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인천 관제탑 KA352 착륙 체크리스트 완료했습니다. KA352 인천 관제탑입니다.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16 접근 진행하세요. 구조팀 대기 중입니다. 다시 한번 그 침착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한 인천공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착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착륙 10초 전. 스티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200명의 승객, 12명의 승무원,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활주로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공항의 땅을 밟았습니다. 비상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KA352 착륙 확인했습니다. 대피로 이동하세요. 구조팀이 접근 중입니다. 인천 관제탑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완벽하게 대응해준 인천공항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했어요. 한국은 수십 번 지나갔지만 공항 밖을 밟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환승지로만 여겼던 나라, 효율적이긴 한데 별 감흥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피로에 정차한 비행기에서 나와 공항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17분입니다.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감정이 복받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직업상 비행 중 위험한 순간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에 빠르게 접근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했고 각자에게 물과 간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모두 따라와 주세요. 임시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등장한 것이었죠. 로봇이었어요. 키가 1m 정도 되는 흰색 로봇이 우리 앞에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임시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로봇이 천천히 앞장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티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클레어, 이게 다 현실이야?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항상 효율성을 중시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완벽함 앞에서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편안한 의자, 작업 공간,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었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문을 열자 자동으로 변기 커버가 열렸고 세면대는 손을 대지 않아도 물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모든 표면이 자동으로 살균되고 있다는 안내문까지 있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라고요? 호주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청결함과 기술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아직도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 직원 한 분과 마주쳤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비행기 점검은 지금 시작되었고 승객분들을 위한 임시 숙소도 준비 중입니다. 약 1시간 내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 그분은 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상황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어요. 승객들은 인근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비행기는 다음 날 정밀 점검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조율되었죠. 스티븐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어요.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야. 이건 그냥 공항이 아니라 미래형 복합시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로서 이런 시스템을 목격하는 건 마치 꿈 같은 경험이었어요. 공항을 벗어나 한국 땅을 제대로 밟게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죠. 저는 호주 대사관에 연락해 숙소 배정을 요청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응답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클레어, 걱정 마. 공항 측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숙소를 마련했대. 스티븐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측에서 모든 승객과 승무원에게
웰컴 키트와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주였다면 아마 여러 부서의 승인을 거쳐 몇 시간은 걸렸을 일이었죠. 우리는 공항에서 제공한 셔틀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어색하게 생크 유라고 말했어요. 기사님은 짧은 한국식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노 프라블럼 웰컴 코리어. 그 순간 작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택시 안은 깨끗했고 좌석 뒤편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스캔해보니 자동 통역 시스템과 목적지 안내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관광객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실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묵게 될 호텔 정보와 주변 편의시설, 심지어 내일의 날씨까지 표시되었어요. 한국은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체크인 과정은 놀랍도록 빨랐어요. 직원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이날의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상 착륙, 놀라운 공항 시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정말 긴 하루였네.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평소 저는 모든 것이 시간 내에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정비팀과 자주 갈등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시스템은 저의 기준마저 뛰어넘었어요. 시간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완벽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궁금함에 일어나 확인해 보니 바닥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낯선 나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바닥을 밟았는데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젯밤에 느꼈던 그 온기가 아침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안내책자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온돌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흐르게 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이라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겠네. 호주의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쾌적한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제가 봐도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게다가 바닥에서부터 따뜻해지니 발끝부터 몸 전체가 포근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쾌한 샤워를 마치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식 향기가 코를 자극했어요. 이건 뭘까요? 검은색 국물이 담긴 그릇을 가리키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미역국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전통적인 아침 식사예요. 영양가가 높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호기심에 한 그릇 떠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바다 향이 나면서도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숟가락 먹다 보니 이상하게 편안한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소 아침에는 가벼운 위장 불편함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미역국이 정말 소화에 좋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행기 점검 상황을 확인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에 셔틀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푸른 나무들,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점점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득 어제의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저 지도 위의 한 점, 환승지로만 여겼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숨겨진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비팀 조 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항공기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죠? 지금 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라고요? 이제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엔진 이상의 경우 점검만 해도 최소 이틀은 걸리는 일이었어요. 네, 3시간 내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말에 스티븐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속도였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안전에 문제는 없나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빠른 정비는 어딘가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가능한 일이죠. 직접 보시겠어요? 저희는 조 팀장을 따라 정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비사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AI 기반 예측 시스템입니다. 엔진의 이상 징후를 분석해 정확한 문제 지점을 찾아내죠. 조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의 엔진 상태가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으로 문제의 원인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의 센서 오작동이었어요. 실제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네, 센서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미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 지금은 최종 테스트 중이에요. 정비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비 과정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디지털 보고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NAS A급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본에 충실할 뿐입니다. 안전과 효율,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정확히 제가 항상 추구하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다른 나라의 정비팀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정비가 반나절도 부족할 텐데 여기서는 단 3시간 만에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비 보고서였어요. 태블릿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단계마다 정비사의 디지털 서명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시스템이었죠. 보시다시피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검증됩니다. 안전에 관한 한 타협은 없습니다. 조 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안전과 시간은 생명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안전과 효율이 서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비 현장을 나오면서 스티븐이 제게 말했어요. 클레어, 알았어? 왜 인천공항이 여러 해 동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는지. 그제야 그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수년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를 차지해왔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조 팀장이 커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출발 가능합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이네요.
제 진심 어린 감사에 조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한 점, 환승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훨씬 놀랍고 인상적입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 감탄스러워요. 조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철학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제가 항상 느껴왔지만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어요. 정비 현장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잠시 인천의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스티브는 피곤하다며 먼저 돌아갔지만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을까요?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심포국제시장이 유명합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약 1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노점상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노점에서 예쁜 머리핀을 발견하고 가격을 물어보려는데 언어 장벽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상인 할머니가 놀랍게도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자동 통역 앱을 실행시키더니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노스파이시, then this side better. 머리핀이 아니라 음식을 팔던 노점이었나 봅니다. 할머니의 손짓을 따라가 보니 다양한 떡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맵지 않은 것을 추천해 주신 거였습니다. 생크 유 1트라이 디스 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할머니는 단말기를 꺼내 QR코드를 보여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니 금액과 결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현금이 필요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옆에 계시던 70살은 넘어 보이는 어르신도 태블릿으로 결제를 받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시장을 더 둘러보다가 허기를 느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메뉴판을 보았지만 모두 한글이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난처한 표정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앉아요, 알아서 줄게요. 자리에 앉자 곧 뚝배기 가득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주변을 보니 사람들은 반찬을 덜고 고기를 건지고 밥을 말아먹고 있었어요. 무엇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없이 제 그릇에서 고기 건더기를 건져 숟가락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깍두기를 밥 위에 올리며 먹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해보니 신기한 맛에 좋아였습니다. 국물 한 입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식사 중간에 아주머니가 김치와 깍두기를 리필 접시에 담아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만 하세요. 추가 요금인가요? 물었더니 돌아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이런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호주에서는 작은 서비스에도 비용이 부과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당연한 환대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라에선 음식도 환영 인사인가 봐요. 한식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국, 밥, 반찬, 리필, 그리고 그것이 주는 회복감까지 모두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젊은이들이 줄 서 있는 인생 네컷 가게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스 안에 들어서자 AI가 자동으로 조명을 조정하고 화면에 포즈 제안까지 나타났어요. 찰칵 소리가 4번 나더니 스튜디오 수준의 고화질 사진이 즉석에서 출력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야. 감정을 저장하는 기술이야.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첨단 AI 기술을 만나다니 이런 대비가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시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오늘 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과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 한국.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상 조건 악화로 복귀 비행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하루를 더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 프런트 직원에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찜질방은 어떠세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찜질방. 그게 뭔가요? 일종의 한국식 스파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었습니다. 복합 힐링 플랫폼이었죠. 찜질, 식당, 수면실, 북카페, 건강 측정기, 안마의자 구역까지 한데 모인 대형 공간이었어요. 입장부터 QR코드로 이루어졌고 전자팔찌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공항보다도 시스템이 완벽하잖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뜨거운 황토방, 얼음방, 참숯방. 처음 경험하는 온도 차이에 놀랐습니다. 몸이 풀리자 긴장이 풀리며 한국 체류 첫날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쉬고 있네. 휴게 공간에서 삶은 달걀과 식혜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자, 혼자 온 노인, 외국인 커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간이 단순한 찜질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쪽 구역에는 건강 측정존이라고 적힌 공간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무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수면 상태, 스트레스 지수까지 3분 만에 자동 분석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료라고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찜질방의 기본 서비스입니다. 근처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찜질은 회복을 넘어 예방입니다. 제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탔던 비행 중 가장 안정적인 착륙은 여기였는지도 몰라. 그것은 비행기가 아닌 제 마음의 착륙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안의 긴장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뜨거운 돌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나라는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잠시 쉬러 왔을 뿐인데 왜 저는 지금 이 나라에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찜질방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국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쉼조차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따뜻하게 설계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선을 바꿔놓은 걸까요? 클레어, 고생 많았어. 이번 비행은 정말 특별했지? 스티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뜻밖에도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천행 노선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일주일 후 항공사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노선 안전평가 회의였어요. 한 동료가 한국 노선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위험이 아닌 고 기준 스탠다드 국가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비, 대응, 시스템 모두가 표준을 새로 쓸 만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리스크가 아니라 리셋을 가능하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선배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오늘 발언 인상적이었어. 한국에 대한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전에는 한국을 그저 지도 위의 한 점, 환승지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착륙을 수백 번 해봤지만 한국에서 내릴 땐 내 가슴이 먼저 착륙하더군요. 비행은 제 일이지만 한국에서의 착륙은 제 기억이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유지도, 업무상 착륙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마음이 먼저 내려앉고 싶은, 감정적으로 끌린 장소가 되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년 휴가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천과 서울만 다녔지만, 이제는 부산, 제주도까지 여행 범위를 넓혔어요. 한국은 내가 매년 다시 오고 싶은 나라예요. 그곳은 내게 안전한 착륙을 가르쳐준 나라니까. 그것은 비행기의 착륙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착륙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완벽함을 추구하던 제게 한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업무 중 정비팀과의 갈등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안전과 효율의 조화를 제 일상에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보다 유연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비행 경로를 확인하며 미소 짓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한국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니까요. 예상치 못했던 비상 착륙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착륙으로 기억되는 아이러니. 그리고 언젠가 저는 그곳에서 진짜 착륙을 할지도 모릅니다.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착륙을.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또 다른 집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찾는 것은 안전한 착륙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우연한 비상 착륙이 가져다준 인생의 전환점. 두 번의 착륙이 가져다준 한 번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